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유인원의 후손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이다. 당신은 유인원의 후손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 화석 자료를 통한 이 진화론적인 주장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교과 과정을 통해 배웠던 인류 출현과 진화의 그 역사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40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현생 인류와는 그 모습이 좀 다르지만 두 발로 걸을 수 있었던 인류로 진화하는 것은 최초였던 종으로 시작됐다라는 그런 분류고요. 루시나 또 최근에 발견된 리틀풋 같은 그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180만 년 전부터 출현한 것으로 보이는 유인원 호모 에렉투스. 여기에 속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은 화석들은 자바인, 베이징인, 그다음에 하이델베르그인 등이 있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20만 년 전에 출현했던 생물학에서 현생 인류의 어떤 그런 계통으로 보는 호모 사피엔스. 거기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3, 4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보는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거기에 이제 크로마뇽인, 그리말디인, 상동인 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묵상의 시간을 통해 이런 사실들을 살피는 이유,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가,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걸 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피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가장 첫 주제인 창조에 대해 살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모든 우주 만물과 인류의 시작, 그리고 이 인류가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 타락, 번성, 이런 걸들 알 수 있는 이 창세기를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그래서 처음부터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이 역사로 시작해서 계속되는 성경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냥 뭐가 돼요? 신화가 되거나 종교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부인하는 과학을 빙자한 이 진화주의자들의 이 주장을 살피면서, 그래서 저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의 허허실실을 바르게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믿음이 필요한 건데 바른 믿음이냐 또 그렇지 않은 믿음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확신을 가지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창조라는 주제, 그러니까 믿음의 첫 방향을 만드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이걸 살피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진화론자들이 이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일부러든 뭐 모르고든 어쨌든 불신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원인들이 뭐냐를 이걸 살펴보고 있는 건데, 그중에 이번 주간에 화석 자료들을 살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류의 그 변화의 그 네 단계를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로 그 인류의 진화되는 종으로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루시나 뭐 리틀풋 이런 걸 얘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이제 180만 년에서 200만 년 전 유인원으로는 호모 에렉투스라고 그랬죠. 그 에렉투스에 해당되는 화석이 자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바인부터 보면 1891년도에 네덜란드의 외과 의사였고 진화론자였던 듀보아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화석을 수집을 하다가 트리넬 지방의 솔로강이라는 이 강 언덕에서 부서진 두개골의 파편 조각과 2개의 어금니뼈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두개골의 파편을 발견한 곳으로부터 15m 떨어진 곳에서 넓적다리뼈 하나를 발견을 하죠. 그 연구를 통해 볼 때 발견된 이 두개골은 이마가 좀 낮았고 경사가 졌고요. 눈두덩이가 두터웠습니다. 뇌의 용적을 봤을 때 한 900cc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니까 거의 뭐 인류와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어떤 다른 뭐 의심 없이 인류의 진화를 증명하는 이 진화의 변화의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 그 잃어버린 고리에 해당된다, 그렇게 단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서 이제 1895년에 독일의 라이덴에서 열린 국제동물학회에서 이 화석이 인류의 어떤 조상의 어떤 증거가 되는 자바인이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때 이 발견된 이 몇 개의 뼈를 가지고 이 50만 년 된 직립 원인이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1906년도에 이 듀보아라는 사람이 자바인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 동일한 장소를
거기서 이제 지하 12m까지 파내려가면서 총 10,000입방야드의 흙을 채로 쳐가면서 새로 추가될 그 화석들을 발견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뭐 해당되는 뼈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1930년에도 그래봤고 또 1953년, 1961년 같은 곳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이유를 알았는데 이 듀보아가 이 발견했다고 한 자바인 화석은 그게 진짜 인류 화석이라기보다 인간의 뼈와 원숭이의 뼈로 이게 뭐 어떻게 조합을 하는 걸로 밝혀집니다. 이걸 스스로 그 사람이 인정을 하죠, 나중에. 그러니까 심팬지나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중간 단계의 인류 원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된 이 자바인의 실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뭐예요? 무리하게 그 빠진 고리, 잃어버린 고리를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진화론자들의 발버둥이 보이는 거죠. 외과 의사의 선입견과 명예욕 때문에 빚어진 완전히 인류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인류의 진화의 결정적 증거다라고 배워왔던 이 자바인이라는 것은 진화를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큰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거짓이고 조작이었다라는 말이죠. 저들에게는 인류의 잃어버린 고리를 증명할 중간 화석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데 사실 중간 화석이라고 해도 간혹 한두 개 발견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화의 단계를 따라 계속되는 그 중간 변화체들이 많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진화를 이룬 게 우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야죠. 그래야만 확신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한 거짓말까지 하게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의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이징 원인, 북경 원인이라고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북경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남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1921년에 치아 2개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베이징 원이다. 그렇게 이제 명명을 했다가 나중에 1929년에 완전한 2개골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이 자바인보다 약간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류의 기원과 그 진화의 비밀을 풀어줄 귀중한 열쇠다. 또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1936년에 또 출토된 3개의 북경 원인 화석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다량의 석기 유물이 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에 화석과 유물을 보관하던 그 금고를 열어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굴 작업을 후원하던 록펠러 재단 측에서 미리 안전한 곳으로 수송하려고 하다가 무슨 연유로 분실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지 이건 완전히 현재까지 미궁에 빠진 사건입니다. 왜 없어졌는지 정확히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추론하건대 지금 보니까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세라면 아마도 이게 또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날 것 같으니까 그냥 소문 안 내고 조용히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분명히 전해주지 않습니까?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인류는 진화가설이 추측하듯 무생물로부터 진화해서 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을 이걸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어떤 증거도 없어요. 과학 들이내지만 이 말을 부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오히려 과학은 정직하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선 이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도 이런 있다가 사라진 이런 북경 원인, 베이징 원인 같은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고 얼마나 점수 받으려고 외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이델베르그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건 독일입니다. 1907년 어떤 채석장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굳고 튼튼한 아래턱을 이제 처음 발견함으로써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굵고 큰 턱에 비해서 이빨은 가늘고 현대인처럼 32개의 이빨이 있었다죠. 그러니까 아래턱 하나를 가지고 이 종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대적 이빨을 가졌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 학명을 호모 하이델베르그겐시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고 명명하고 오래전 이 유인원 하나의 어떤 이 종으로 포함시켰다가 후에 보니까 호모 에렉투스와 비슷한 연대의 것이고 유사한 특징이 많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그냥 호모 에렉투스에 포함된 유인원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됐다고 보통 그랬는데요. 제가 그래서 주일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자료를 더 보면 1990년대 후반에 와서는 호모 에렉투스에 비해서 진보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유인원으로 이제 보고는 있으나 호모 에렉투스보다는 진보한 형태를 가진 다른 인종의 유인원으로 분류를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 독립시켜서 이제 분류를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평균 뇌 용적량은 1100에서 1400cm인데 그러면 현대 인류의 뇌 용적 현재 우리 인류가 한 1450cm 정도라는 게 이게 겹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평균 신장이 한 180 정도였고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성인 남자의 평균 체중은 100kg 정도였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현생 우리 인류와 똑같은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한 번에 꽂혀버렸잖아요. 어떤 상황에 생각에 가설에 꽂혀버리니까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꾸 해석을 하고 그 안에서 억지로 짜맞추는 그런 식으로 자꾸 풀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달 4월 12일자 신문보도에 그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200년간 기후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봤더니 현대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직계 조상이 바로 아프리카 후기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랑 지금 나눌 이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 여러 그 근거들을 보면 같은 진화론자들끼리도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증명되지도 않은 다윈의 진화 가설을 기초로 놓고 다 자기가 이제 보는 대로 생각하고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유추를 하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으면 어떻게 돼? 그게 이제 진리가 되고 자신은 돈방 속에 앉게 될 테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걸 갖다 연구합니까? 학생이 낸 학비나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꾸준히 자기가 믿고 싶은 길 그걸 걸으면서 그것을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이 믿고 싶은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다윈 이후 계속해서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어지면 여러 각도로 뭐 분석하고 연구한다고 하는데 결국 뭐예요? 그들이 처음에 생각한 진화의 틀 이미 맞지도 않은 지질 연대표 이런 거에 맞추어서 상상도 안 되는 어떤 과거의 어떤 시간에다가 다 짜집기하고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게 또 하이델베르겐이고요. 자, 이제 20만 년 전으로 내려와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로 이제 분리되는 존재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네안데르탈인 역시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종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섞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 주장들이 계속 이제 이랬다 저랬다 번복되고 있는데, 1856년에 독일의 뒤셀도르프 네안더라는 그 이 지역 계곡에서 사람의 것처럼 생긴 두개골 일부, 그 다음에 허벅지뼈 2개, 위팔뼈 5개, 그리고 골반뼈를 이제 광부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시간으로 보면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 나오기 3년 전이죠. 이 광부들이 동네 학교 선생에게서 좀 이상하다 가져갔고, 취미로 화석을 모았던 이 사람이 광부들이 가져온 뼈가 사람의 뼈처럼 보이는 게 좀 신상치 않아서 다시 이걸 해부학 교수에게 가져다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개된 건데, 처음에 이게 소개됐을 때 사람들은 이 뼈의 주인공이 로마 시대에 살았던 군인인데 병이 나서 동굴에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희한한 머리뼈와 심하게 굵은 그 허벅지뼈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휜 것은 무슨 병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병이 있던 사람이라고 해도 보통 사람의 뼈와 그렇게까지 다르게 생길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인류의 유인원으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아마 찰스 다윈도 이런 발견을 목격했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양한 동식물들을 관찰하고 변이된 것들을 보면서 고민했을 건데, 근데 그때는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할 만큼 그런 화석
증거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화석 자료들이 앞으로 계속 발견되어지면 자기가 생각한 진화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주 맞다는 게 증명될 거다라고 이제 그는 추측을 한 거죠. 지금 창조에 대해서 살피면서 지금 다윈이라는 사람이 자꾸 언급이 되고 또한 그가 이 창조의 세계관을 흔든 어떤 주범으로 별로 사려 깊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이 계속 언급되는 이 인물들은 그 시대를 보면 참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이 과학이 이 정도로 발달되지도 않은 그런 시기에 이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후대들이 이런 걸 연구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연구를 바탕으로 그들이 만든 자료를 근거로 계속 더 깊은 연구를 해가는 그런 털을 쌓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의 기원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면 왜 이 책이 150년, 1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고한 어떤 과학의 고전처럼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윈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기원에서 그는 이 비글호를 타고 전 세계를 돌면서 수집한 수많은 이 동식물의 해부학적 형태와 그들이 사는 환경을 일일이 나열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은 화석 정보와 세계 각지의 지질학적 정보를 아주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윈이 학자로서의 노력과 이 수고를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함부로 비아냥거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런 그의 생각들이 결국 시간이 흘러 온 세계를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꾸는 그런 어떤 참 사탄 같은 짓을 한 셈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시대 그 정도의 노력과 생각으로 나름대로 가설을 만들어 후대에 혼란을 주고만 그런 가설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까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한 이 가설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과 이 다르고 당연히 다르죠. 다른데 그가 주장한 것이 오히려 더 온전치 않다라는 거. 그가 생각했던 가설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발달된 과학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증명되는 것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가 주장했던 가설보다 훨씬 전, 그러니까 4,000년 전에 모세가 이 창세기를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윈보다 4,000년 전에 적은 이 말씀, 이 창세기가 더 과학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4만 년 전에 출현했던 호모 사피엔스로 분류되는 화석들인데, 이 사피엔스는 아까 호모 사피엔스의 아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종이라는 게 생물 분류학상 종의 하위 단계를 말한다고 그래요. 동일한 종인데 서로 지역적 일정한 차이를 가진 어떤 집단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의 종은 호모 사피엔스로 딱 분류가 됐어요. 근데 그 안에 갈라지는 거죠. 네안데르탈인과 그다음에 현생 인류로 두 아종이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의 그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 이렇게 구분을 하고 현생 인류의 학문은 호모 사피엔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인류라는 거죠. 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가 과거 함께 병존하며 살았다. 그 살았던 시기가 겹친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또 그 비슷한 시기에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이 오세아니아인과 동아시아, 우리도 동아시아 사람이잖아요. 동아시아인의 조상일 수 있다고 하는 데니소바인도 살았다. 그러니까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견될 때마다 인류 조상의 족보가 막 꼬이는 거예요. 출현장소도 꼬이고 여기도 꼬이고 저기도 꼬이고 그러고 있어서 인류 기원설도 대부분 아프리카설이었다가 뭐 아시아였다가 뭐 유럽이었다가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설 자체는 여전히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 시작된 가설에 상상에 상상을 더하는 연구에 연구를 더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상상에 꽃을 피우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인 거죠. 진화론자들의 상황인 거죠. 어찌됐든 그런 호모 사피엔스에 해당되는 종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로마뇽인, 그리말디인, 상동인 그랬죠.
그중에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보는 크로마뇽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1868년에 프랑스 남서쪽 도르도뉴 지방에 위치한 레제지 마을에 있는 크로마뇽 동굴에서 발견된 화석입니다. 현생 인류로 이어지는 인류의 직접적 조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발견된 이후로 다른 유럽 국가, 중동 국가에서도 해당 유골들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굴에는 처음 이제 그 크로마뇽 동굴에는 화석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되는 바위 같은 것들이 주변에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된 이 종류를 크로마뇽 1 이렇게 명명을 하죠. 키는 한 166에서 171 정도 큰 키, 넓은 얼굴, 두개골은 이마가 높이 나오고 이마뼈는 얇은 형태로 지금의 인류 생김새와 거의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봅니다. 크로마뇽인들은 또 환경 변화에 매우 창의적으로 적응을 했고, 바늘도 만들 수 있었고 화살을 만들 수 있는 잔석기, 투창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다 주장을 하죠. 무엇보다 그들이 남긴 게 이 동굴 벽화인데, 그 벽화를 보면 원시적인 인류가 아닌 바로 현재의 우리다라는 사실을 아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2008년 7월 16일 사이언스 데일리지가 보도한 이 유전학 연구에 의하면 이 크로마뇽인과 현대 유럽인 사이에 어떤 유전학적 차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발견되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 이런 특히 이제 그 벽화 같은 걸 보면 이것은 그렇게 사람이 점점 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이미 그런 능력을 지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진화라는 그 가설을 딱 정해놓고 나니까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상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사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됐고 처음부터 만물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이런 논리들이 과학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도구를 가지고 무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 샤머니즘과는 다른 아무 설명도 먹히지 않는 자기 이해의 틀에 박힌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말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잘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이 흐름을, 이 진화론자들이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묵상을 통해 이런 사실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단정 짓지 마시고 좀 더 시간을 좀 투자하고 노력해서 이 진화라는 가설이 주장하는 그런 이유들을 좀 찾아보고 그것이 왜 성경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진화론자들이 제시하는 이런 연대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저들이 그냥 가설을 정해놓고 그것을 과학이라는 사실성을 추구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성경을 놓고 믿음이라는 툴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저들은 진화라는 가설을 놓고 똑같이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과학이라는 도구로 좀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설명은 마치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들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성경이 보여주는 사건과 역사들은 분명히 과학적이고 자연 법칙에 더 타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이나 신뢰나 온유나 평화 같은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사람들 속에는 사랑과 신뢰가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과학적인 법칙들을 통해 진화와 창조를 정말 점검해 보면 이미 저들의 가설이 160년 동안 증명되지 않은 것이나 또 물리학적 법칙을 통해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자연 물리 법칙에 타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석 자료를 가지고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화석들은 노아 시대 대홍수 이후의 사람들로 바벨탑 사건 이후 그들의 언어를 따라 흩어졌던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살핀 이 화석 자료들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독특한 생명체 종류를, 즉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류 안에서 여러 변종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들로서 무생물에서 진화되어 나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을 닮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법칙을 따라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창세기는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 말고도 각종 식물들과 조류와 동물들, 즉 다른 종의 생명체들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원숭이 종은 그 안에서 중요한 변종들, 변이 된 존재들을 파생시켰지만 그 많은 그들의 변종들 중에 있는 그 어떤 변종도 인류와의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 가로놓여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 현장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나서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원숭이를 닮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답게 누가 보아도 빛과 소금된 존재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로 더불어 교제하시며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신을 원숭이의 후예로 알고 살아가는 이들처럼 그렇게 욕심스럽게 새 속에 젖어 살아가며 빗대지 못한 행동들과 말과 생각을 회개하기보다 변명하며 고집스럽게 버리지 못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과학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는 도구를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들을 살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늘 백성된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처한 곳곳에서 참된 빛과 소금된 누룩된 삶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인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